상가 매입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어떤 혜택들이 있길래 이렇게 자산가들이 가족법인 설립에 뛰어드는 것인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가족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으로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이제 절세 목적입니다.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는 상법상 용어는 아니에요. 세법이나 상법에서 이런 용어는 안 씁니다. 말 그대로 가족법인, 그러니까 가족이 주주인 법인.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인데 가족법인,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로 한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에 대한 부과는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로 부과되고요, 법인일 경우는 법인세로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세금의 차이는 세율부터 차이를 나요. 소득세는 6%부터 최대 45%까지. 법인세는 대신 9%부터 시작해서 최대 24%까지.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급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소득세는 급여 처리가 안 돼요. 소득이 구성되는 것이, 소득 구성이, 소득세는 지금 말씀드린 소득세하고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요 두 가지밖에 구성이 안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구성되죠. 결국은 절세 측면은 시간 분산, 귀속자 분산, 소득 종류 분산인데, 이 법인의 경우는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은 귀속 시기에 대한 건데, 소득세는 돈 벌어들인 해에 세금을 다 내야 돼, 무조건. 2024년도에 10억 벌었다. 그러면 그때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귀속이 불가능해요, 변경이. 그런데 법인세는 어때요? 법인세는 발생한 연도에 내지만 배당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거든요. 상여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여금도 달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귀속을 조절할 수가 있다.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면 어떻겠습니까? 임대료가 개인한테 그대로 소유자한테 귀속돼 버리죠. 근데 법인은 어때요? 임원은 급여를 줄 수가 있고 주주는 배당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소득 과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10억 주고 샀는데 이게 50억으로 올라버렸어. 그러면 아버지 자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법인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 걸 목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차피 이거를 지분을 갖고 있다면 자녀들한테 귀속이 된다는 거죠. 향후 발생한 가치 상승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자녀들이 직접 향유를 하니까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금 조달이 문제예요. 자금 조달. 개인으로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줄 때는 무상 증여를 할 때 2억까지밖에 안 돼요. 개인은. 법인은 21억까지 돼요. 주주 1인당 21억이니까 주주가 4명이면 84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대신 아버지는 채권으로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부동산 갖고 있다면 매년 가치 상승이 들 텐데 채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없습니다. 대신 자녀들이 벌어서 그 돈을 원금만 변제하면 되거든요. 이자를 한 푼도 안 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증여세는 수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가족법인은 자, 부모는 빠지고 자녀들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그 다음에 손자녀까지 집어넣어서 수중자들 많게 만들었어요. 주주 구성원이 많다는 얘기는 세금은 절세가 되지만 제일 문제는 뭐예요?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예요. 개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의사를 합치시키려면 100%가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1%짜리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해버리면 아무 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매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어떤 경우는 공동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발생하면 이거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게 되면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나눠줘야 돼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이 장점만 있냐? 첫 번째 단점이, 자,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를 내고 법인의 유보된 이익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대표이사나 임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배당으로 갖고 오는 방법,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요 세금이 오히려 개인 소득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신 배당 소득세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받아서 15.4%로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자녀를 다 누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법, 세제 이익도 있지만은 배당을 분산해서 받으면 10명이다 그러면 2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매년. 그럼 2천만 원씩 받아갖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소 세율 적용받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인원을 늘려놔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면 개인은 돈 벌어갖고 내 돈 내가 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인 자금을 개인이 가져가면 이거를 가지급금이라고 그래요. 가지급금. 돈을 개인이 빌려간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는 연간 4.2%, 연리 4.6%로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그거는 받은 걸로 간주를 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또 이자를 또 소득으로 쳐거든요. 상여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또 부과해요. 법인의 경우에는 절대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 전환했으면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누락했다든지 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러면 개인은 좀 봐주는데 법인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락되면은 가산세 부담률이 좀 커집니다. 또 한 가지는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구가 밀집되면 안 되는 구역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면서 법인을 신설해서 5년 안에 신설해서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2배 정도가 중과세 되거든요. 취득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과밀 억제권역 밖에다가 법인을 해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때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조금 편법이지만은 그렇게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족법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 특히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원장님들 보시면 자 세율 구간이 3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세율이 42%죠. 5억 넘으면 45%입니다. 여기다 임대소득까지 발생해서 1년에 임대소득이 1억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46.2%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50%가 세금이에요. 고소득자들이 부동산 임대 사업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것도 있어요. 30억 주고 사는 부동산이 150억으로 5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그러면 그 세율이 거의 세금이 36억,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해서 법인세로 내면은 21% 정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은 천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발을 한 경우 있어요. 개발을 해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임야 같은 것을 공장 부지로 개발했거나 전원주택지로 개발했어. 그러면 보통 5배 이상 뛰거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으로 하지 말고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개발을 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가족법인 설립 시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같은 문제가 오는 건 자본금 구조예요. 자본금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5천만 원을 기본으로 줬는데 주식회사의 경우는 지금은 자본금에 대한 있기 때문에 얼마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들어가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성년일 때는 5천만 원까지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이제 문제는 부동산 법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에 심사해서 이 법인의 자본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낮게 해놓으면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해서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적정선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정도에서 부동산 취득을 50억에서 100억 정도 한다면 기본 자본금을 3억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이 갑자기 당기수익이 많이 났거나 부동산 가치가 뛰어버리면 부모님 거 지분을 가져오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3개월 전후에서 3년 전후에서는 순자산가액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변동은 없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분 구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뜻이고, 여기에 지분으로 들어가는 자녀들 그 주주는 미성년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은 겸직금지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의 주주로 들어가는 것은 겸직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인을 만들 때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주식회사로 가면 반드시 법원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대신 유한회사는 법인 가서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가족 간에 주로 설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감정평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동산 법인에서는 유한회사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자, 가족법이나 관련해서 올해 이제 세제가 개편되는데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법인이 삭제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세율이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세율 9%짜리 적용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2억까지는 9%고 2억에서 200억까지 여기는 19%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부동산 임대법인일 경우는 요 2억짜리를 적용을 안 하고 2억부터가 아니라 제로부터 200억까지를 모두 19%짜리로 가버리니까 이제 임대법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죠. 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제재가 되니까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했을 경우에 이게 양도소득세가 2월 과세를 해줬거든요. 기존에 있는 개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은 결국 법인한테 매각한 걸로 보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법인한테 팔고 주식을 대신 지분을 받는 거잖아요. 지분을 받기 때문에 양도로 봐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현물 출자를 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안 하고 이월시켜줬어. 이월. 요거를 양도세 이월 과세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비 제외다 보니까 세제 혜택도 이것도 없애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보도자료에서는 마치 이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나왔는데 기획재정부에다 최종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말씀드린 법인 전환을 하면서 현물 출자로 법인 전환을 했을 때 2월 과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는 축소하지 않는다. 지금 법인세 과세 표준 기관 최저 2억을 9% 적용하던 것을 요것만 삭제를 시켰다.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뭐가 개정되냐면은 특정 법인과 거래해서 지금 증여의제 규정이 제외해서 없던 것이 들어가는데요. 부모기업이 있고 여기 자녀기업이 있어요. 이게 자녀기업한테 지분을 4%를 주고 부모님이 96%를 가졌을 때 감자에서 빠져나올 때 주식 가치보다 저가로 평가해서 나와 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96억 받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10분의 1을 9억 6천만 받고 감자라고 돈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90억 가까이를 회사에다 이익을 줘버렸죠. 이와 같은 자본거래에서는 법인, 자녀법인한테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를 하고 원칙은 자녀들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증여세를 부과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는 50%인데 법인세는 20%, 24%밖에 안 되잖아요. 최고가. 절세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요 규정을 이제는 없애버린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것을 증여의제를 안 걸었는데 이 자본거래도 앞으로 증여의제 내년부터 넣겠다는 겁니다.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제외된 부분을 활용했던 이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밖에 안 됩니다. 서둘러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분쟁과 화목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가 볼 때는 이 감정의 세금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손자녀를 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들이 재산 있는 것을 알고 공부를 안 할까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을 보여줘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주기를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절세 방안을 수립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